안녕하십니까. 주식형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이요. 요만큼 반등이 나왔는데도 엄청나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시장이 올라섰다가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릴 때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거품이 좀 빠져나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질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주도주라는 거는요. 돌려집니다. 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견인해 왔기 때문에 주도주는 과하게 미끄러지면 당연히 돌려놓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성 위주에서 다소 거품이 껴 있었던 종목군이다라고 한다면 밀려 내려가서 돌리지를 못하죠. 오늘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격 반발력은 있었습니다만 예전만큼 4조 원씩 거래대금이 터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8월 이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거의 안 들여다봤어요. 왜?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의 거래대금이 2천억 넘는 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8월 2일부터 정확히 2천억 이상, 3천억, 4천억, 5천억. 그러더니 급기야 8월 10일 날 4조 1천억, 8월 17일 날 4조 원의 수준. 그렇게 되면서 뭐 상한가, 뭐 20%대 폭등, 그리고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보름 만에 더블 수익. 12조 원짜리가 12조, 13조 원짜리가 얼마? 25조, 26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요. 그 거품이 빠져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못하면 한동안은 힘겹다는 거죠. 지금 뭐 20만 원 초반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LNF 때문에 굉장히 버거운 상태이긴 해요. 뭐 그나마도 CIS는 시간에서 돌려서 18,000원대로 쫙 올려놨는데 LNF 같은 경우가 좀 가히 뭐 충격적이죠. 뭐 수익 9월, 10월에 어마어마하게 냈으면 뭐예요? 10월 달에 마지막 들어간 물량에 지금 힘겨워하는데. 근데 과감하게 자를 땐 자를 겁니다. 어떻게? 테슬라가 폭등이 나오는데도 2차 전지군들이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버리죠. 그만큼 9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라왔단 말이에요. 10월 달에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는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은 발을 뗀다. 지금은 뭐예요? 순환성이 됐든 뭐가 됐든 주력주는 이제 주력주인 거고요. 순환성이 됐든 뭐가 됐든 시장 뭐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3,000포인트인데 그 3,000포인트에서 글로벌 시장은 긍정적이고 또 이 3,000포인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잡아내면 되잖아요. 3주 전부터 두산중공업 2만 원 미만에서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2만 원 돌릴 때 그 강력한 시세 차익 실현 다 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편입 기준 2주 동안 다 잡아낸 거 그게 월요일 날 아주 강력한 시세로 2만 3천 원, 2만 2천 원에 꽉 잡아놓은 20%의 물량이 2만 6천 원대까지 쭉 올라오면서 그 수익이 얼마나 값집니까? 시가총액 12조, 이제 13조 넘기는 종목이. 그렇죠? 거기에 위메이드 어때요? 10월 내내 그냥 폭등 낼래야. 더블 막 이렇게. 그러더니 급기야 10월 14일에 또다시 상한가. 또다시 상한가 수준. 그리고 시간에서 상한가 마무리.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추가 폭등. 아니 그리고 나서 오늘도 또 추가 폭등. 근데 그 추가 폭등일 때 얘기했잖아요. 두산중공업 5월 말 6월 초 거기서 최고점 3만 2천 원 찍을 때 3만 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으면 된 거지.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전량 차익 실현 8월 17일 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물량 이거 아니다. 거래대금 죽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나오면 된 거지. 그게 얼마야? 30만 원 전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BNC 7만 500원 찍었어. 2만 5,500원까지. 2만 1,550원까지. 7만 500원짜리 2만 1,550원까지. 그냥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웃고 있었죠. 왜? 고점 차익 실현 정확히 했으니까. 돌리는데 거래대금이 예전만 못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지금은요.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서 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에서 거래대금 오늘도 2위, 3위. 와우 대박입니다. 그런 데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셔야 돼요. 특히 오늘은 너무 행복했죠. 위메이드 전량 차익 실현. 왜? 아니 고점에서부터 6% 빌리는데 차익 실현해야지. 그러고 나서 재편이 얼마에? 16만 4천 원의 차익 실현, 15만 7천 원의 재편입. 그리고 내일 또 들여다 볼 거예요. 추가 편입 여부를.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고점을 놓친다는 거죠. 근데 그 욕심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자, 오늘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종목군들에서 이제 수익을 잡아내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내용이죠. 어떤 거? 시황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잘 볼 수 있을 것이냐.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 다우지수의 기준에 요자락에서 10월 12일입니다. 뭐 국내 증시 막 2,000, 3,000 무너지고 2,900포인트 막 내려오고 뭐 난리가 났었죠, 뭐. 예?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멀쩡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미국 증시의 연동성을 가져가야 돼요. 글로벌 증시가. 2016년 이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올라와 있는 게 120% 뭐 그 이상 쭉쭉쭉 130% 이렇게. S&P 500 지수가 막 150%. 나스닥이 딱 땡긴 거예요. 기술주가 25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하고 등락률이 오히려 2017년도까지는 여기까지는 국내 IT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월등히 셌어요. 그런데 월등히는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셌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러면서 디커플링 상태에 빠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20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사상 최대치 이 고점 2600 이상을 넘겨놓은 거죠. 어찌됐건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요. 전기전자 업종이 다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왜? 실적이, IT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갖춰주는 게 자동차, 실적이 되죠. 그리고 LG화학, 실적과 성장성이 되죠. 결론적으로 4,000포인트 이게 웃깁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4,000포인트 아니 여기서 이렇게 깨져 내려오고 이렇게 있을 때 아유 이거 앞전 것 좀 못 넘깁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넘깁니까 했을 때 윤정도 뭐를 여기 내려올 때 윤정도 빠르면 4월 달에 이게 3월이었잖아요. 4월 달에 빠르면 4월 달에 2,000포인트 회복합니다 그랬어요. 남들 뭐 다 깨져 내려가서 1,400까지 내려와 가지고 다 깨져 내려가서 더 깨진다 1,000 깨진다 엄한 소리 하고 있을 때 윤정도는요. 아이고 빠르면 4월 달에 2,000 넘깁니다. 2,000 넘겼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유 이거 어떻게 코로나 시국에 이럴 때 윤정도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라고 여러분들 말고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연말까지 3,000 넘깁니다라고 했어요. 연말까지 다 윤정도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놨다 지금. 재난지원금 이게 무서운 거다. 어마어마한 거다. 벌써 이미 부동산은 뭐 난리가 났었고 이 당시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000포인트. 그 수준까지 왔죠. 배당락 감안하면 3,000포인트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월, 뭐 1월 때까지 3,300. 그리고 너무 디커플링이 셌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25일 날 기준에서도 4,000포인트 왜 못 넘기냐? 40%, 이게 40% 올라온 건데 왜 40%를 못 넘기냐? 40% 넘겨버리면은 4,200이 4,200. 하나, 둘,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근데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디커플링이라니까요. 미국 증시 대비. 상승률 자체도 제한적이에요. 여기까지 농담이 아니라 IT가 다 끌어올렸다니까요. IT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보 같죠? 무슨 소리야서. 삼성전자가 2016년 저점 대비 지금까지 올라온 등락률이 시장 상승률은 얼마예요? 저 2,000포인트라고 대략 잡고 50% 올라온 거죠, 대략. 삼성전자는요, 250%. 그게 시장 주도준 겁니다. 지금의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엉엉엉엉.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끼리? 예? 이 자락에서 나는 삼성전자 못 샀어요. 윤정 때문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다 좋아요. 얼마나 밀려있다고. 삼성전자 윗골이 달린 게 9만 원 넘긴 게 있죠. 종가상으로 9만 원 넘기고 끝난 게 이틀인 것뿐이 안 돼요. 9만 원 터치한 게 한 4거래일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다 뭐야? 8만 원대거든? 8만 원대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막 만약에 편입하셨더라도 가지고 계시더라도 크게 우려하실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응? 거품이 껴있어서 올라왔다가 깨지는 종목, 그런 종목은 회귀가 안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진단키트주들이라든가 바이오 종목분들. 근데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은 뭐
대화가 달라지죠. 시장의 흐름을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1.47% 움직여요. 1.47% 곱하기 1.5라고 잡고요. 얼마? 31%인데 30%라고 잡고. 그럼 얼마예요? 0.45%를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린 거예요. 시장의 0.45%. 그럼 얼마예요? 3,000포인트 기준 잡고 13포인트, 14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린 겁니다. 삼성전자 100원당 0.85포인트 정도가 움직여요. 삼성전자 100원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만 드러나줘도 그냥 톡 건드려줘도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 종목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강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강해지면은 인덱스 상품 쪽에서의 프로그램 수급 있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다가 프로그램 수급이 1분만 들어와도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에서는 코스닥 마찬가지로 1000개씩 올라오고 그래요. 1000개씩. 그중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는 지수가 이 바닥이어도 웃을 수 있는 거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만 들어가잖아. 어제 같은 경우 뭐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 다 합쳐서 두산중공업의 그 폭등, SM의 오늘 기준에 SMJYP의 급등, 거기에 위메이드의 오늘 폭등. 그런 걸 다 잡아내셔야죠. 오늘 위메이드가 상승률이요. 몇이? 6입니다. 6이.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고 상승률도 6인가 7인가 그래요. 근데 순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 코스닥 시가총액 5조 4천억까지 올라오면서 6위로 올라왔어요. 엊그저께 우리가 처음 들여다볼 때가 8월 말, 8월 달이 시가총액 1조가 안 됐어요, 사실. 1조 전후에서 맴돌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이게. 근데 8월 말부터 그냥 9월부터 그냥 근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준에 단기 과열 지정되고 막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권리락 이후에 장악형 뜨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잡아냈죠. 지금은 투자주의입니다. 투자주의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재편입을 하는 거예요. 신규 편입의 기준에서는 심사숙고가 해야 돼요. 왜? 투자주의인데 자칫 잘못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손절까지 감안하고 오늘도 15만 1,500원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장주에? 우린 들어가. 14만 7,500원에도 들어가요. 2차 편입, 라이브 방송에서는 2차 편입까지 이 가격에서 들여다봅니다. 여기 편입하신 분들 들어가세요. 왜? 우리는 그 전에 평균 단가가 13만 5천 원 수준에 오늘 여기 5% 추가해서 20%의 평균 단가가 14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들이 보면 막 20%, 10%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 수익까지. 응? 결론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0.8포인트, 0.85포인트, 9포인트라, 0.9포인트라 잡고 9980에 8포인트 정도를 삼성전자가 끌어올려 준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종목이 이제 같이 IT잖아요.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많이 깨져 내려와 있는데 잘 보세요. 혹자들은 말장난들이 심해. 보면은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았고, 진짜로. LG화학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다시 지금 4위까지 올랐어요. 또 현대차, 기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주식수까지 달달달달 꿰차고 있죠. 그 기준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면 31% 수준. 삼성전자가 20% 수준. 그런데 시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 빠지면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 6만 원이 깨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뭐 7만 원, 이거 6만 원까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내가 사낸 거 사.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시장 빠지면 용거리 통폐 용맹 시장 빠지면 어떻게 쫙쫙쫙 다 밀리죠. 다 밀려요. 살아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 거품 좀 껴있던 거는 그냥 와장창 깨져요. 우리 얘기했잖아. LNF 얘기했잖아. LNF.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나마 두산중공업 위메이드 탄력 주고 주력에서 탄력 주니까 좀 버팅기고 있는 거지. 9월 10월에 LNF 어마어마한 수익 냈으면 뭐예요. 마지막 들어간 물량이 힘든데. 힘들더라도 잘라낼 땐 잘라낼 거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 둔화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찌됐건 이 기준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 원 가면요. 어떻게든 어떤 현상이 나냐면 100원당 0.85포인트 정도, 0.87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포인트 빠진다고 해요. 100포인트. 그럼 삼성전자가 100포인트를 밀고 내려갈 때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러면 하이닉스 안 내려오고 해서 똑같이 내려가지.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갔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전자 업종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다 빠지면 31% 비중이니까 얘가 삼성전자고. 그럼 얼마? 150포인트 빠진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IT가 150포인트를 밀고 내려가면요. 31% 비중이잖아. 나머지 69%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도 지수 깨진다.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얘네들이 빠지는 게 300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면 더 빠지지 덜 빠지지는 않아요. 결론은요. 450포인트, 500포인트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가 유튜브 보니까 심하게 표현할게. 터진 입이라고 삼성전자 뭐 이번에 깨졌으면 뭐 지지라인이요. 정신 나간 것들 지지라인이 어디고 아니 지지라인이 어디고 매물벽이 어디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10% 조금 넘는데 그게 매물이 돼? 아니면 대주주 물량이 매물이야? 아니면 옛날부터 갖고 있던 외국인들 50% 넘는 지분이 그게 매물입니까? 거기서 막 매물 공방해? 아, 뭐 소형 잡주야? 소형 잡주가 윤정두가 한 100만 주 갖고 있는데 누가 막 올라와. 야 이거 봐라. 아이, 고맙다 하고 막 내가 거기서 팔아먹어? 그래서 매물이야? 아이고. 기술적 분석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은 수급 논리의 기준이에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 한순간에 위메이드는 뭐 매물벽이 없을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계속 신고가 계속. 사재 끼는데 수급 논리인데. 응? 아니 분위기 타서 계속 사준다는데 내가 왜 팔아? 응? 그게 이제 과도해졌을 때 파는 세력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펀더멘탈 대비 너무 움직이면.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량차익 실현도 하는 거고 LNF도 전량차익 실현했다 재편입의 기준도 잡는 거고 마지막 자락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드린 윤정두가 나쁜 윤정두가 되는 거고. 그죠? 대신에 나머지 종목에서 다 잡아들이잖아. 그럼 주력주의 기준은 실적이 이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실적이 되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건비 최저임금도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야죠.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품들이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라면값도 올라갔잖아요. 라면값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 좋은 업체, 안 좋은 업체는 퇴출되는 게 맞고요. 좋은 업체들은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농심 라면 가격이 올랐는데 매출 올라가는데 물론 영업마진의 차이는 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뿌려놓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뭐 그들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다. 결론은 이 영업이익 2,300개 업체의 영업이익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중이 이게 34%란 말이에요.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양시장 합쳐서 19%대야. 엄청난 저평가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안 좋아져 있을 때는 뭐 저평가해도 상관없어요. 뭐 업황이 안 좋아져 있을 때는 왜? 저평가인 것 같지만 내년에 실적이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에이, 이건 저평가가 아니야. 내년에 실적이 약해지니까 지금 주가가. 근데 세상에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가가 역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거의 드문 일이고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까지 가지 않습니다. 야, 난 1월 달에 샀어. 난 3월 달에 샀어. 너무 긴 기간. 그게 뭘 그렇게 긴가? 주식하면서 또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으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한 종목만 5년, 10년, 20년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랬잖아요. 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방 안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라이브 방송 접속을 안 하세요. 채팅방도 안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냥 1년치, 2년치, 5년치 끊어놓고 그냥 뭐 시황이래요. 그리고 가끔 뭐 전화 한번 와서 전략 부분 그럼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왜 1대1로는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실적의 부분이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주고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표출을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체 영업이익,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대비해서의 흐름, 또 이런 거 시가총액 기준, IT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인지,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시장은. 그걸 아셔야 돼요. 지수 따로 보고 내 종목 따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종목과 지수가 연결돼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위메이드가 아무리 움직여봐야 물론 코스닥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시가총액 5조짜리가 어마어마한 그 시가총액 순위는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실적 부분 올해 그 내년 또 전망치 기준이 누가 가장 잘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LG화학이든 현대차든 기아든 거짓말로 실적을 내세우진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야 내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실적을 낼 거야.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안 해요. 응? 윤정두가 셀트리온 삼형제 굉장히 싫어하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잖아. 왜? 셀트리온 삼형제 수익 다 잡아내드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해드려요. 날짜도 안 까먹고 2000년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그죠? 그 수익 다 잡아내고 그 다음날. 이때 솔직히 상한가 못 잡아냈어. 못 잡아냈어. 그 다음날부터 해서 블록딜 얘기 나오고 풍랑 나올 때 거기서 잡아서 오히려 수익을 단기간에 어마어마. 또 2020년 11월 25일 날 개장 초 장중에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그거 잡아내고 개장 초에 잡아내고 셀트리온 잡아내서 24% 폭등 그 수익 다 잡아내고 그날이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쓴 날이에요. 개별 종목 기준에 삼성전자가 형성했던 2018년 1월 31일 날 거래대금 3조 6천억 된가요? 그걸 다 깨버려요. 3조 7천억 딱 깨버려요. 종목 하나가 거래대금 3조 7천억.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4조 5조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었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풀리고 나서 11월 25일 날. 그러고 나서 폭등 랠리. 그래서 우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나머지 수익 다 잡아내고 셀트리온으로 옮겨 탄 다음에 어디서 정리해요? 셀트리온 35만 5천 원에 싹 정리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거래대금 둔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할 얘기가 있는 거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을 합쳐서 SK 하이닉스 시가총액만큼 올라왔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1조가 안 나와. 1조가 안 나와.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을 찍었는데 1조가 안 나오는 애가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수준까지 올라와. 웃을 일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률이 50%가 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약도 50%가 넘고 셀트리온도 만만치 않게 폭락. 시가총액 3위에서부터 10위까지 밀려 내려가 있죠. 근데 그거를 되돌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없어요. 왜? 실적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 부분 이런 거는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놓습니다. 보수적으로. 우리 지금 반도체 D램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또 내년 1분기 기준에 고정거래처하고의 계약도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점에 대한 거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에 쓰던 그 IT 기기들이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업황 긍정적으로 봅니다. 재고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발주만 조금 늦어졌을 뿐이고 우리가 수주를 조금 늦게 받는 거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를 들으려고 애널리스트들이 IR장에 또 혹은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왜? 해운업체 같은 경우는 뭐 IR도 듣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해운업체 같은 경우는 운임 가격에 대해서 공표를 하잖아요. 개별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2007년도 이럴 때까지는요. 그때 엄청 시장 좋았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럴 때는 한진해운이나 대만 업체들이 다 공표를 했다가 업황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공표를 안 해요. 오히려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근데 지금은 이제 공표하는 게 중국 쪽에서 이제 공표를 해줍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런 거를 참조를 하고 또 클락슨 지표가 있죠. 그건 뭐예요? 조선 업체들. 성과에 대해서. 그런 거를 참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통계청의 지역별로의 수출입 동향 이런 걸 보면서 진단키트 업체가 어디 있는데 야 이쪽 업체에서 갑자기 이번에 선적 물량이 증가해서 야 이거 회사에서는
낱낱이 알려주진 않지만 애널리스트 기준에서 그런 걸 다 통계를 내서 기준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형주 기준은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거,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업황이나 모든 게. 응? 마찬가지로 뭐 예전에 게임 업체의 최고의 대장 뭐 리니지다. 그럼 리니지의 IR에서 앞으로의 내용들, 신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들을 IR을 통해서 듣고 담당자가 애널리스트가 담당 애널리스트가 그걸 다시 정리하고 분석을 하고 또 자기가 추가적으로 보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 다 합산하고 정부의 정책까지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결국은 뭐다? 하이닉스 규모의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는 IR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결론은 실적이 어마어마해. 특히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넘긴다고 하잖아요. 영업마진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 찍었던 2018년도 대비해서 지금 좀 일부 줄어들어 있지만은 컨센서스가 급격히 하향된 게 아닌데 주가가 무슨 PBR 1배 미만. 아니 PBR 1배 미만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 장에서 어떻게 PBR 1배 미만이 나옵니까? PER 6배, 지금 이제 7배?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년 순이익이 10조를 넘긴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낮게 잡은 거예요. 업황 조금만 개선되고 개선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컨센서스는 다시 상향되죠. 그러면 여전히 6배 수준으로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개장 초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타는 거예요. 시가총액 2위, 4위짜리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움직여주잖아요. 탄력 받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13조에 올라온 두산중공업. LNF 오늘 뜨고 올라와서 이거 끝내준다 하고 있는데 밀려내려가. 진짜.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메이드. 200만 주 설정해드렸는데 시가총액 5조 확 넘기면서 어마어마한 폭등의 수익.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만 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오늘 상한가 2종목인데 한 종목은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700억인데 그거 막 스팸 문자 방송에 보면 이거 내가 추천했죠. 시가총액 700억짜리 뭐 대주주 되게 시가총액 상한가 올라가서 2천억짜리 내가 추천했죠. 야 진짜 그 얼굴 철면 피도 아니고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다 봐보세요. 위메드 좋은 거 아는데 없어. 두산중공업 좋은 거 아는데 없어. 또 사더라도 그냥 고점에 사서 꺾이면 거기서 다 손절이야. 그러면 안 되지. 결론적으로 만에 하나 꺾이더라도 하이닉스는 무지하게 깨졌어요 지금. 무지하게 깨져 내려온 상태인데 꺾이더라도 이게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그냥 뭐 눈으로 보는 과도한 이게 아니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사실은 30만 원대 36만 원 뭐 찍고 22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거지. 근데 재편이 가능한가요 하셨더니 아니 안 됩니다. 왜? 이 수익 냈으면 된 거지. 심리적인 면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결론은요.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과도하게 미끄러졌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갖고 있어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흐름에서 이 자락의 위치가 실적 대비해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뭐 당연히 두 번째로 많죠. 근데 그 영업이익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하이닉스가 6%대 비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은요. 3% 수준. 3.5%. 6%의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6%대 7% 가까운 영업이익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에. 근데 시가총액은 3.5% 수준, 3.2% 수준뿐이 안 돼. 너무 PBR 대비, PER 대비 너무 밀려내는 너무 과도하게 깨져 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모건 스탠리 쪽의 보고서. 수급 보면요. 그렇게까지 꼬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돌려지면 됩니다, 이제. 12만 원까지 빠르게 돌려놓고 11만 원, 12만 원만 돌려놔도 나머지 탄력은 금방입니다. 뭐 불과 3, 4개월 만에 다 올라왔던 흐름이에요. 3개월, 4개월 만에 70%, 80% 저게 계좌 수익을 내주는 겁니다. 밀려 떨어져도 아프긴 하지만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얘가 깨져 내려가서 힘겨워질 정도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다
경제 동향이 무너지는 흐름이 됩니다. 그걸 원해요? 각국의 중앙정부가 그걸 원해요? 그래서 공조를 하나? 아니잖아요. 무너지길 원해?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예요? 거기서 돈을 계속 뿌려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경기는 살아난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게 맞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움직이느냐를 기준 잡았을 때 미국의 기술주가 다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엔화가 사실상 지금 약세 기준에 좀 놓여져 있는데 다시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친환경 관련된 좀 계속 띵똥띵똥 하죠. 지금 이벤트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친환경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에이, 이 정도면 요 꼬리 빼고 나면요. 우리는 1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한 차례 들어갔다 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적인 조정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결코 시장 전체적인 흐름 대비해서 결코 약한 게 아니다 사실은. 윤정두가 못돼 먹어서 나쁜 윤정두가 고점에 잡아들여서 그렇지. 그죠? 그렇더라도 마지막 고점 잡은 물량을 우리가 냉철하게 손절을 할 때는 손절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뭐 시즌도 가장 고점에서 우리가 더블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더블 이상의 수익을 내고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이 고점 잡은 거 손절하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복수전 들어갔다가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에 반해서 신풍제약은 막 상한가도 잡아내고 다 했는데 마지막 자락에 신풍제약 같은 손실이 좀 많이 났어. 비중도 채워놓은 상태. 근데 결국은 그 자락에서 잘라낸 게 잘했다는 거죠. 그죠?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거래대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받을 때는 아 맞아 거래대금이야 이렇게 해놓고 미련을 가져요. 미련을. 신풍제약 막 깨져 내려가는데 이렇게 됐었거든. 아니 하필이면 손절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그날 2명이 탈퇴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2명이 탈퇴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분 계좌 지금도 박살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원체 이런 종목만을 좋아하는 거야. 변동성 큰 종목만을.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이 나고 마지막에 잘못 들어가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 범위를 시초가 대비 5% 밀리면 손절하면 되는데 변동이 크다 보니까 시초가 대비 5%확 밀린 거야. 안타깝지만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다른 거잖아요. 복수해드릴게. 그런데 그날 50%를 그날 폭락 나오고 돌려서 50%. 야, 나 기가 차서 이틀 만에 50%인가 하여간에 이틀 만에 50%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더니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자락이 우리가 손절한 게 9만 원대인가 그렇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때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 있을 때거든요. 잘라내는 종목은 잘라낸다니까요. 뭐 셀트리온 마지막 자락에서 아유 35만 5천 원 아우 이거 거래 너무 죽어 있습니다. 자릅시다. 안타깝더라도 잘라내신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LG화학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안 잘라낼 종목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귀에다 대고 아이고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확 그냥 막 그냥 어디 물적 분할이 악재야. 이런 종목의 강세는요. 상한가 부럽지 않아요. 오늘같이 위메이드, SM, 어제같이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의 흐름은요. 상한가 부럽지 않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 위메이드도 뭐 상한가 가고 했지만은 소형주에서의 상한가는 내가 비중을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 들어가지는 못해요. 예전에 한국경제TV가 2017년도에 와우파 가서 교육해주고 있을 때 한국경제TV 맨 처음 생길 때 요만했을 때 맨 처음 생겨가지고 출연자 없어 난리칠 때 그때부터 해서 10년 이상을 방송을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 이후에 한국경제TV 뭐 안 들여다보다가 2017년도에 또 대표이사 친분관계 때문에 와우파 가서 교육을 1년을 해드렸잖아요. 그 당시 기준에 100명 넘어가면요. 순위 5위 안에 들어왔어요. 전문가 순위.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1000명을 넘겨야 5위 안에 들어가. 근데 1000명을 넘기는 전문가 집단이 그에 맞는 종목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한가 간 종목 다 지가 있대. 근데 상한가 종목 700억, 2000억짜리인데 그걸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윤정두는 유료 고객분들이 지금 300분이신데 원체 또 자산이 풍부하세요.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은 자산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VVIP방은.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43조까지 올라올 때 그 흐름. 카카오뱅크가 막 상한가가 버리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가 버리잖아요. 25조까지 올라오는. 그런 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 종목도.
그리고 실질적인 계좌 수익은 이런 데서 내는 거예요. LG화학 힘들어요. 이것도 견뎠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60만 원 깨졌어요. 여기서부터 LG화학 수익 다 잡아내고 다 수익 내고 LG화학 얼마나 이뻐요. 근데 물적 분할하고 리콜. 아니 나는 살다 물적 분할 얘기 34년 주식하면서요. 22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해드렸는데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거 난 살다 처음 들어본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무상증자 호재예요. 아니 무상증자 호재인 거 알아. 심리적인 호재인 거지 펀더멘탈적으로 바뀌는 건 사실은 없어요. 심리적인 면이지. 근데 그것도 무상증자가 재료로 작용될 때가 있고 재료로 작용 안 될 때도 많아요. 또 이번에 SK 케미칼 같은 경우 무상증자 발표했죠. 근데 1대1 비중이 아니라 0.5 비율이란 말이에요. 못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 자체. 지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우물안 개구리인 거야. 내가 본 건 무상증자 대박이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물적 분할도 누가 한 명이 이 당시 시장 전체가 다 휘청휘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휘청휘청할 때 물적 분할 얘기 나오니까 악재입니다. 악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물적 분할 나오고 밀려내려고 리콜 나오고 밀려내려갔지만 결국은 3개월 동안에 올라간 게 75%입니다. 75%. 시가총액 얼마? 3위. 100만 원을 넘기면서 시가총액 얼마? 70조를 70조를 넘기죠. 7천만 주짜리니까. 그러나서 사실 뒤돌아봤더니 이 꼬리 빼고 나면은 여기더라. 그 자리더라 계속. 공포심리 무지하게 잡아내는데 70만 원을 안 깨요. 60만 원 깨야 될 거 아니야. 왜? 물적 분할을 또 갖다 붙여놓고 IPO가 리콜이 한 번 더 나오면서 넘겨지고 그럼 60만 원 깨고 있어야 되죠. 시가총액 최상위 중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나 위메이드처럼 따따블 나는 종목 여기서 비중 잡아놓고 나머지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IT, 자동차, LG화학 가지고 55에서 70% 비중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어차피 유료 마케팅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해. 다 알려줬는데 뭐 가입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300분이나 되는 분들이 유료 가입을 했을까? 윤정도 뭐 우리나라의 최고가라면서요. 최고가 맞습니다. 2007년도뿐만이 아니라 윤정도 가격을 쫓아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한 게 한국경제TV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 라이브 방송 가격이 22만 원, 33만 원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 77만 원, 99만 원, 150만 원으로 끌어올린 게 윤정도가 다 올려버렸어. 다. 난리가 났었지 그때 뭐. 응? 그때 당시에 고객 자산이 한 8천억 정도였어요. 2007년 당시에. 종목을 조그만 걸 들어갈 수가 없어. 매수로 막 삼성중공업 매수를 해야 되는데 ELW까지 같이 하고 해지 물량까지 있으니까. 순수한 자금이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응? 포트폴리오 주세요 보니까 한 3천억 이상이 돼. 거기에 800억이 ELW야. 레버리지 5번만 잡아도 7천억, 8천억만 돼버려요. 그래 삼성중공업 그러면 막 그냥 막 삼성중공업 막 매수하는데 겁날 정도야. 현대차 그러면 현대차가 순간적으로 1%, 2%는 아니고 1%씩 움직여요. 당연히 정상 가격으로 회귀되죠. 우리 때문에 뭐 이게 훼손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다 보니 그 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극대형주 위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위메이드 같은 종목 또 두산중공업도 뭐 시가총액 지금 뭐 12조, 13조 하니까 그래야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야. 내가 다 들어가고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결국은 똑같은 종목인데 위메이드 종목 누가 모르나? 두산중공업 종목 누가 몰라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고 많은 분들이 나는 잘 사요. 그래놓고 결국은 뭐야? 고점을 못 잡아.